네, 어떤 소프트웨어 팀은요, 최고의 기술이랑 인재를 다 모아놨는데도 계속 삐걱거릴까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팀은 뭐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럴드 와인버그는 그 답이 코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기질, 템퍼러먼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3권의 8장 템퍼러먼트 디퍼런시스입니다. 네, 이 장이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100만 줄짜리 운영체제를 프로그래밍하는 건 쉽지만 사람의 기질을 바꾸는 건 더 어렵다. 와, 진짜 소프트웨어 관리의 핵심을 그냥 꿰뚫는 말이네요. 그렇죠. 결국 기술 문제도 이렇게 파고들면 다 사람 문제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거나 또 망가뜨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인버그가 이 기질을 설명하기 전에 통제,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개념부터 이야기하던데요. 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게 결국 어떤 형태로든 통제를 한다는 의미니까요. 저자는 이걸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요? 첫 번째는 가장 익숙한 지적 통제, 인터렉추얼 컨트롤이에요. 아, 지적 통제. 네, 더 나은 프로그래밍 언어, 뭐 객체 지형 설계, 구조적 프로그래밍처럼 소프트웨어를 순수한 지적 활동으로 보고 그걸 더 잘 다루려는 모든 노력이죠. 그렇죠.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네요. 더 똑똑하고 더 우아한 코드를 짜는 것.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닐 텐데요. 그럼요. 이게 다가 아니죠. 두 번째는 물리적 통제, 피지컬 컨트롤인데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요. 아무리 뛰어난 코드라도 소스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망가지거나 누군가 실수로 코드를 지워버리면 그냥 끝이니까요. 형상 관리 시스템이나 백업, 보안 같은 것들이군요. 맞습니다. 현실 세계의 온갖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그 지적 산물을 지키는 뭐랄까 방어막 같은 거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비상통제, 이멀전시 컨트롤입니다. 비상통제요. 네. 지적, 물리적 통제가 아무리 완벽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뭐 출시 직전에 발견된 치명적인 버그라던가 아니면 가장 큰 고객사에서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와서 긴급 수정 요청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재밌는 건요. 프로세스가 고도화돼서 평범한 문제들을 잘 처리할수록 오히려 이런 예외적인 비상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이 관리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모든 통제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감성적 통제, 이모셔널 컨트롤입니다. 감성적 통제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가장 근본적이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동기, 두려움, 불안, 기쁨 같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창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특히 강한 감정에 휩싸이면 시야가 확 좁아지고 행동이 한 가지 패턴으로 굳어버리거든요. 이런 상태에 빠진 관리자는 제대로 된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관리자가 아무리 완벽한 지적, 물리적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감성적 상태, 즉 기질에 따라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와, 이건 정말 핵심적인 통찰인데요. 그래서 와인버그가 키아시와 베이츠, 그러니까 키얼스 앤 베이츠의 네 가지 기질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그 유명한 모델이요. 네, 각 기질이 방금 말한 네 가지 통제 방식 중에 특정 방식을 유독 선호하고 거기에 더 능숙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자, 그럼 드디어 기질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유형, NT, 인투이티브 띵커, 비전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분들은 지적 통제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재 개발자 이미지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NT는 아이디어와 큰 그림, 시스템 설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의 판을 뒤엎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우리가 쓰는 놀라운 기술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NT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을 포착하라, capture the essence라는 말이 이들에게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구절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부분? 보통 본질을 파악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NT들은 복잡한 현실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의 우아한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현실의 중요한 디테일들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단순화해버리죠. 하나의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그 이상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현실의 디테일을 놓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팀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NF, 인투이티브 필러, 촉매자, 유형의 역할인가요? 정확합니다. NF는 사람들의 성장에 관심이 많고 팀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감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감성적 통제, 이모셔널 컨트롤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팀의 결속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행동 같은데 이게 왜 함정이 되는 거죠? 한두 명의 반대 때문에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동의하게 만들어라. Make sure everyone agrees. 이 강박에 사로잡히면 비합리적인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가 고통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책에서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전원 동의를 구하려는 NF를 봤다는 극단적인 예시까지 들죠. 와, 조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SJ, Sensory Judging, 조직가. 이분들은 물리적 통제를 선호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질서와 시스템, 절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죠. 네, 이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분들의 함정은 너무 제대로 하려는 데 있겠군요. 책에 나오는 예시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거요? 전략회의에서 나온 비전 선언문을 내용이랑 상관없이 알파벳 순으로 정리했다는 그 SJ 이야기요. 아, 네.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SJ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작업을 무시했다고 분노했지만 SJ 입장에서는 그게 최상의 정성을 들여서 결과물을 제대로 정리한 방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제대로 하라, do it right. 이 원칙이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회의록 양식이나 파일명 규칙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SJ 기질이 강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Sensing Perceiving, 해결사입니다. 이들은 비상통제의 대가라고요. 네, SP는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정교한 계획보다는 즉각적인 행동과 빠른 해결책을 선호하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이들은 오히려 신나서 문제에 뛰어들죠. 책에 나오는 공허 직원 예시가 딱 그렇네요. 눈보라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그 재앙적인 상황을 정말 흥미롭다, really exciting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재앙이라고 생각할 텐데 흥미롭다니 정말 대단하죠. 네, 만약 SJ 관리자 밑에 있었다면 아마 바로 해고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SJ에게 그건 시스템이 무너진 끔찍한 재앙이니까요. 이처럼 기질의 차이는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의 함정은 너무 빠른 해결책에만 집중하는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빠르고 대충, quick and dirty 이렇게 해결한 문제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겠고요. 네. 임시 방편으로 해결한 문제가 나중에 기솔부채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기질 차이가 실제 프로젝트 비용이나 일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각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내 프로젝트가 맨날 늦어지는지 그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NTB 전가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들은 어떻게 사고를 치나요? NT는 그 원대한 비전에 심취한 나머지 그 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자잘하고 지루한 작업들을 빼먹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정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프로젝트 막판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나오면서 일정이 지연되죠. NF 충매자는 역시 사람 때문에 일을 그르칠 것 같네요. 그렇죠.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과정에서 소수의 비합리적인 반대에 발목이 잡혀서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반면 SJ 조직가는 규칙을 위한 규칙을 만듭니다. 불필요한 절차까지 완벽하게 따르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을 낭비하고요. SP 해결사는 자기가 예전에 빠르고 대충 해결해 놓은 문제에 뒤처리를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어떤 기질이든 균형을 잃으면 프로젝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류, 즉 버그에 대한 반응도 기질마다 아주 달라서 흥미로워요. NT는 자기의 완벽한 지적 세계에 흠집이 나는 거니까 거의 모욕으로 받아들이겠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NF는 그 버그 때문에 사용자가 겪을 고통에 공감하고 괴로워하죠. 아, SJ는 오류를 질서가 무너진 상태, 즉 낭비로 보고 이걸 바로잡는 데서 사명감을 느낍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니까요. SP는 재밌는 문제인데 하면서 달려들겠고요. 네, 해결해야 할 흥미로운 퍼즐로 여기죠. 하지만 문제 해결 자체는 즐기면서도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성격 유형 테스트가 아니네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관찰 스타일 자체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저자는 3가지 관찰 위치를 제시합니다. SJ와 SP는 주로 자기, 셀프, 내부의 관점, 즉 인사이더 입장에서 상황을 봅니다. 인사이더? 내 감정, 내 동기가 중요한 거죠. 반면 NF는 타인, 어더의 입장, 즉 공감적 위치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능숙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NT는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는 관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상황, 컨텍스트, 그 외부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아웃사이더 관점을 선호하죠. 아웃사이더. 시공간을 초월한 큰 맥락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너무 멀리서 보다 보면 저 수평선 위의 작은 점들이 사실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성격이 다르다는 걸 넘어서 프로젝트 지연의 원인, 문제 해결 방식, 심지어 세상을 보는 관점까지 이 기질의 렌즈로 분석해 볼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팀에서 반복되는 문제 패턴이 혹시 특정 기질의 강점이 과도하게 발현되거나 함정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이 모델을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SJ라 꼭 막혔어 같은 꼬리표를 붙이는데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저자의 동료인 댄스타의 말을 빌리자면 이 모델의 진짜 가치는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고, 네. 둘째, 나와 타인의 선호도를 이해하는 언어를 제공하며, 셋째,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색하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라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기질이 더 우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진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이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성공적인 관리란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강점을 활용하며 서로의 함정을 보완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NT의 비전을 SJ의 실행력이 뒷받침해주고 SP의 위기 대처 능력을 NF의 팀워크가 감싸주는 식으로요. 오늘 Temperament Differences 장을 통해 소프트웨어 관리의 인간적인 측면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기술적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동료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이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최근에 해결했거나 혹은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여러분 자신의 기질이라는 안경을 벗어두고 나머지 3가지 다른 기질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비전가 NT의 눈으로, 조직가 SJ의 눈으로, 촉매자 NF의 눈으로, 혹은 해결사 SP의 눈으로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해결책이나 관점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